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 신용평가 정보기관이 암호화폐 등급을 발표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오타가 3.37%로 마이너스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우선 보시면은 이 금융위원회가 바로 23일에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30일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좀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만이 바로 해당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기존 계좌로는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고 출금만, 돈을 빼는 것만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실명 확인을 거쳐서 계좌를 개설하면은 계속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루 1,000만 원 입출금 땐 당국에 통보가 된다고 하던데 말도 있던데 그런 게 어떤 건가요?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해서 하루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거래소에 입출금 되면은 은행을 통해서 또 이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역이 바로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검찰, 또 경찰, 또 이 국세청에 관련 내용이 넘어갑니다. 또 보시면은 이 투자자가 일주일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7번 넘게 자주 이 거래소에 입출금을 해도 바로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또 단체 명의로 거래소에 입출금을 하거나 또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통보가 됩니다. 와, 신규 계좌 가입은 예정대로 허용되는 건가요? 네, 30일부터 바로 신규 계좌 가입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 계좌를 만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되겠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은 이 30일 신분증을 들고 계좌를 만들면 거래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은행이 새 계좌 개설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은행들이 30일부터 신규 거래 계좌를 좀 발급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좀 주력하고 또 새 계좌 공급 재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은행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건가요? 이렇게 신규 이 투자 수요 유입이 좀 어려워지면은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투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 이 기대에 대한 심리도 한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이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 대폭 강화한 이 암호화폐 거래 및 거래소 이 관리 의무를 좀 부여해서 추가 계좌 이런 발급에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은행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이뤘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와이스 레이팅스의 이 등급표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 암호화폐예요,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옆에 C,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등급을 A 등급부터 2등급까지 매겼어요. 그래서 A와 B는 매수 등급, 그리고 C 등급은 보유, 홀딩. 가져가자 옆으로, 그리고 D등급과 E등급은 팔아라, 매도를 권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좀 보실 텐데요. 여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C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 C 플러스고 비트코인 캐시가 C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비트코인 시리즈는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도 D 플러스예요. 그래서 안 좋고 지금 좋게 받았던 것은 이더리움 과 이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B가 나왔고 이오스가 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에 따라서 좀 가격이 변동됐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비트코인 아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눌려 나가는 형상이 나타났고요. 아까 전에 좋은 등급 평가를 받았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더리움 상승세로 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도 아까 전에 B등급을 받았었는데 이오스는 오늘 바로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반영이 잘 됐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기술력을, 우리가 사실상 투자자들은 이 어떤 암호화폐가 빠르고 좋은지 기술력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상. 그리고 뭐 차트상의 흐름이나 뉴스를 보고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모든 이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자기가 만든 이 암호화폐가 좋다, 빠르고 좋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원래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을 100%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한 제3자가 신용평가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바로 와이스 레이팅스가 현재 뭐 5만 5천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가고 있고요. 현재 뭐 주식이나 채권 보시면은 이 S&P라던가 무디스 이런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이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AA, 투자 적격인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투자하기 좋아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그동안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와이스 레이팅스를 시초로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들이 10개, 20개 계속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면은 그 평균값이 있을 수 있겠죠. 평균값 뭐 B에서 B-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은 없습니다.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국립연구원이 정부 계약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정부 보조금 및 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캐나다 국립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투명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공공정보 조회와 확인을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술평가협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비정상적 투기 과열에 학계가 먼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하고 어떤 코인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석해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노 한국 블록체인 학회장은 암호화폐만 규제하면 블록체인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비밀정보기관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비트코인의 출처를 들고 다양한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유명 사이버 보안 회사 대표인 나탈리아 카스퍼스키는 ITMO 대학의 강연에서 비트코인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정보 활동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미국 정보기관 프로젝트이며 사실 달러 2.0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꽤 흥미로운 연구 발표로 현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빛이었습니다.